안녕하세요. 근본 시간에 CDCS 소개를 받은 김영훈입니다. 저는 와우패스에서 우선 CDCS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환 전문역 2종, 그리고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훈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찾아뵙습니다. CDCS는 명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신용장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혹은 신용장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속합니다. 저도 CDCS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무역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했었던 신용장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CDCS 관련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CS를 만든 곳은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은 은행연합회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에 있는 런던 은행연합회에서 개발했다고 할까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어쨌든 그쪽에서 만든 자격시험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까운 홍콩 등으로 나가서 시험을 치러야 됐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국내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상태이지요. 이 런던의 은행연합회를 이제 줄여서 LIBF라고 하는데, LIBF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은행 업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는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관련성이 있다, 혹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여겨져서 주로 취득을 준비하시는 자격증은 화면에 준비된 것처럼 3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근본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CDCS가 있고요. 이쪽은 순수하게 신용장 쪽의 능력만을 테스트합니다. 중간에 있는 CSTG는 관련된 규칙도 있는데 디맨드 개런티라고 해서 흔히 보증 혹은 보증서에 관한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CDCS를 취득하신 분들께서 하나 정도 스펙 채우기 위해서 더 준비하면 뭐가 좋을까 질문을 주셨을 때, 은행원들에게는 주로 추천드리는 자격시험이 CSTG가 되겠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있는 CITF라고 하는 자격시험은 무역거래 전반을 묻게 되는데, 비율을 하면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시험 중에 국제무역사 1이라는 자격시험이 있잖아요. 그 자격시험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 바운더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역거래 전반을 다룬다라는 점에서는 비율을 했을 때는 국제무역사가 될 것 같고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CDCS나 CSTG는 무역거래 중에서 특별히 대금결제 파트만을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DCS라는 자격시험이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은, 무역거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상사면들 대상으로 무역실무를 전달하면 보통 5개의 영역으로 무역거래를 이야기하는데, 1번으로 수출입 계약이 있고, 2번으로 무역운송, 3번으로 무역보험, 4번으로 수출입 대금결제, 5번째로는 수출입 통관 내지 관세 환급,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4번째 영역인 수출입 대금결제 하나에 대해서 전문화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바로 CDC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거래 금액이 커지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신용장이라는 것을 이용하시게 될 터라서 아마도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참 여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DCS라는 자격시험에서는 어떤 사항을 주로 출제하고 있느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의 것을 살짝 요약을 해 드려봤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어떤 권한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묻게 됩니다. 물론 난이도를 보았을 때 거래 과정은 조금 쉽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신용장 거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신용장이 되게 좋은 장치라고는 하지만 그 장치 사용함에 있어서도 따르는 위험들이 있고 그 위험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완화 혹은 관리할 것인지를 묻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규칙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관련된 규칙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UCP잖아요. UCP 39개 조항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두 다 머릿속에 있어야 합격하시는데 되게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역거래 전반적인 것을 조금은 묻는데 전반적이라고 말했을 때 너무 두렵게 영역이 넓어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거래 전반 안에서도 인코 텀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지도 묻는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역 전문 서적들을 보셨을 때 특별히 인코 텀스를 설명하고 있는 파츠는 한 번 정도 국문으로라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시험 합격 전략 중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묻고 있는 자격시험이 CDCS가 되겠습니다. CDCS 관련된 자격시험으로 보게 되면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CDCS 쪽은 결제 쪽으로만 포커싱이 되는 거죠. 무역 거래의 영역 5개 중에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입 대금 결제에 대한 능력을 묻고 있는데 이 수출입 대금 결제 방법으로 무역 거래에서는 송금, 추심, 신용장 이 3개가 거론이 되는데 이 수출입 대금 결제 수단 혹은 방법 3개 중에서 거래 금액이 적으면은 TT라고 보통 말씀하시고 있는 송금이 주를 이루고 거래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일부 TT로 선급금을 받으시고 사정에 따라서는 80% 혹은 70% 가량을 신용장을 이용해서 결제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커지면 신용장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용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고로 신용장 공부를 하시면 취득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자격시험이 화면에 조금 진하게 표기되어 있는 2개가 되겠습니다. 많은 무역 관련된 자격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신용장 쪽 혹은 수출입 대금 결제 쪽으로만 전문화된 자격시험은 2개를 꼽고 있습니다. 국내의 은행연수원에서 만든 자격시험으로 외환전문역이라는 자격시험이 있잖아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순수하게 은행 업무 쪽으로만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외환전문역 2종은 무역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묻고 있습니다. 이 외환전문역 2종 중에서 제2과목이 국제무역규칙인데 약 30문제가량을 영어로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 모의고사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부족해지면
외환전문역 2종 제2과목의 모의고사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CDCS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외환전문역 2종도 한번 응시해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특별히 은행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환전문역 취득을 하시면은 뭐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된다든지 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전문역 2종도 준비하시고 CDCS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신용장을 깊게 공부하시는 상황이라면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편 밑에 있는 자격시험 중에서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영역을 좁혀서 수출입 대금결제 파트로 깊게 공부하시게 되면 나 한번 공부한 김에 응시해 볼까 하셨을 때 고려해야 되는 자격증 중 하나가 바로 외환전문역과 CDCS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른편에 있는 쪽은 수출입 대금결제 파트는 아니라서 지금 당장 CDCS OT 시간에는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아니라 여겨져서 추가적인 정보는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CDCS 자격시험을 응시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산점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는데 은행들마다 다 다르니까 모든 은행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함부로 일반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은행 쪽에서는 CDCS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접은 섭섭지 않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은행권으로 취직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주로 출강하고 있는 조직은 삼성물산, 현대코퍼레이션,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물류회사들 그리고 상사들을 주로 출강을 하는데 거래금액이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장을 사용하시는 비중이 제법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6시간 특강 혹은 3시간으로 심화로 해달라 요청을 주시면 주제가 신용장 쪽의 주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거래 금액이 커지거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용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CDCS라는 자격시험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사나 일반 무역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에 취직하는 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 판정받으실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CDCS 시험 공부하신 것이 전혀 보람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가산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왕 무역 공부한 김에 나는 수출입 대금결제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증인 CDCS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 잡수셨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영역별로 나눠 드려 봤는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하게 되면 이제 마치 페이드 아웃 되듯이 글자의 크기들을 점점점 줄여 드리는 형태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는 점점점 감해지게 됩니다. 우선 CDCS 할 때 다큐멘터리 크레딧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CDCS 자격시험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과 관련된 규칙으로는 UCP 모두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암기되어 있었으면 하고 강사 입장에선 강조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장 통일규칙을 보충하는 규칙으로 약 300개의 패러그래프 혹은 300개의 조항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ISBP 공부까지가 기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100점에서 50점 이상은 취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주 지나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UCP하고 ISBP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는 몇 문제씩 나오게 되는
신용장 관련된 여러 서류들이 PDF 등으로 변환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규칙이 이 EUCP라는 규칙입니다. 조항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시간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취득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강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보증에 관한 규칙인 ISP 98이라는 규칙입니다. 8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ISP 98에 대한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 문항수도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험 응시하신 분들의 후일담에 따르면 ISP 98의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문제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ISP 98까지는 UCP 600과 동일한 수준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하단에 있는 URR 725나 또는 인코텀스와 관련된 공부는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특별히 인코텀스는 CDCS 관련된 서적으로 공부를 꼭 안 하시고 시중에 전문가분들께서 쓰신 무역 관련된 전문 서적에서 인코텀스 파트 페이지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거 발췌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규칙으로 소개는 되었지만 공부하시는 내용은 위에서 세 번째 주제까지가 다 은행 관련된 규칙이거든요. 이쪽 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CP, ISBP 공부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ISP 98 공부하시면 그 문서의 이름만 달라지지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기본 원리,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조항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숙지하셔야 되는 조항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UCP하고 ISBP 공부가 먼저 되어 있고 그 후에 ISP 98을 비교하시면서 다른 점만 체크해 놓으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제 관련된 정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따지면은 70점이면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70점 합격하시길 바라고, 보시면 문제의 유형은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은 파트 A와 B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파트 A는 모두 다 멀티플 초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말씀 나누실 때 멀티플 초이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서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당 1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파트 B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파트 B는 문제의 유형을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사지선다로 되는 문제가 10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10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한 문제당 1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A, 파트 B를 통틀어서 멀티플 초이스, 즉 사지선다 문제가 7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파트 B에서 10문제 이외에 나머지 30점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신용장 관련돼서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서류에 일치하는지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 CDCS거든요. 따라서 시뮬레이션 파트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무역 관련된 서류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파트 문제를 내놓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비롯해서 무역 관련된 서류들을 세트로 드립니다. 해서 세트가 세 세트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문제가 3개의 형태니까 이 3개의 시뮬레이션 파트로 나눠지고 각 시뮬레이션 파트별로 10점씩을 줍니다. 그래서 30점이 되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파트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누군가가, 수험생인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 서류를 심사해 봤다. 그런데 모두 10개의 하자를 발견했다 하면서 10개의 하자를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 10개 하자 지적된 것 중에서
진짜 하자는 5개가 있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은 그 지적된 10개의 하자 중에서 5개의 하자를 셀렉트 하면 됩니다. 이 5개의 하자를 모두 셀렉트 하게 되면 10점을 주는 것이라서 각 하자당 2점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의 시뮬레이션에서 30점 이렇게 취득하게 됩니다. 해서 파트 A와 B를 합쳤을 때 70점이 넘어서게 되면 합격하시는데, 조금 마음을 불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파트 B에서 하단에 메모되어 있는 것처럼 60점이 안 넘어오면, 파트 B만 놓고 60점이 안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파트 공부에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70점 넘는다고 합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CDCS를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저는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하고 함께 공부하신다면 우선 순서가 UCP를 먼저 공부하시게 됩니다. UCP는 39개 조항이고 ISBP는 최근에 개정되면서 298개의 패러그래프에서 몇 개의 패러그래프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바로 공부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뒤죽박죽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CP를 먼저 공부합니다. 실제로는 UCP의 내용을 상술한 패러그래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UCP를 알면 ISBP에서 공부하지 않고 버려도 되는 패러그래프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UCP를 먼저 공부하고 ISBP를 다음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UCP 공부하신 것은 저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게 되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빨리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수강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배속을 제법 올려가지고 들어도 말이 이렇게 어눌하지 않기 때문에 또박또박 들린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면서 지나치게 말하면 세뇌가 될 만큼 반복 공부해 보시면 UCP하고 ISBP는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저하고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ISP 98은 이제 보증 관련된 규칙인데, ISP 98 공부하시는데 조항이 89개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URDG 758이라고 하는 3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다가 펼쳐 놓으시고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CDCS에서 ISP 98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보증 관련된 자격증인 CSTG라는 자격시험을 공부하실 때 아주 유용한 것이, 화면에 있는 두 번째 ISP 98의 내용하고 URD 758의 내용하고를 합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로 CSTG라는 자격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규칙의 내용이 아주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패러그래프가 너무 많은 ISP 98 보다가 너무 많다, 지금은 어떻게든 요약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심적인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URD 758도 읽어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URD 758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ISP 98이라고 보아도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ISP 98 보시면서 URD 758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파트가 조금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로 시뮬레이션 파트 문제풀이를 고려하셔서 각종 무역 관련된 서류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국무역협회라든지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기업들로 들어가 보시면 무역 관련된 서식들을 이렇게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눈에 익게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풀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해서 뭔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도 한계가 있어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온라인 강의 계속 해드리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를 푸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외환전문역 2종이나 국제무역사 1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도 무역영어 파트가 또 30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역 관련된 자격시험에서 영어로 출제되어 있는 파트를 발췌해가지고 풀어보시는 것도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스스로 진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내가 진도를 뺐는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지를 셀프 테스트를 하시고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하면서 그 약한 부분을 발견하셔서 그 부분만 다시 중점적으로 반복 공부해 보시는 것,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 기준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온라인 강의용 교재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려고 이제 출판한 서적이 되는 거고, 이쪽에 IFS에서 이제 내놓은 서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응시를 하시면,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이제 시험 주관기관에서 이제 보내주는 서적이 있는데, 보통 수험생들 말씀으로는 이제 파란색 책,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커버가 파란색인 경우가 많았나 보죠. 이 파란색 서적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대학생들도 수업 따라가야 되고 자격시험 공부해야 되고 뭐 외국어 공부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회 있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1회독 정도는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LIBF에서도 모의고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 정도는 출력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편 수험생들 기준으로는 원서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공부하기에는 뭐 쉽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와우패스하고 다른 연수원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수험생들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한국국제금융연수원과 힘을 합쳐서 수험생들 합격 가능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영문 교재 강의한 것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와우패스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해서 저하고 함께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는 한국국제금융연수원하고도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하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앞에 서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CDCS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 모두 아름답게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